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척추 보안입니다. 김풍기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치료를 이미 받으시는 분들 아니면 치료를 이제 결정되셔서 하기로 하신 분들이 수술 후에 어떤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지, 수술 후에 회복 과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셔서 수술 후 퇴원하셔서 집에 가셔서 어떤 이제 패스웨이로 지내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원하실 때 저희가 수술 후에 이제 환자 관리 주의사항 이렇게 드리긴 하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일단 허리 수술, 시술이 아닙니다. 절개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수술을 했을 때 일반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사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원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일단은 제일 먼저 하시는 질문들이 수술 후에 실밥을 언제 뽑느냐 이걸 말씀드리세요. 보통은 입원 중에 실밥까지 뽑고 가시는 분들은 좀 드물고요. 왜냐면 병실이 항상 이렇게 병원들이 사정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피주머니만 뽑으면은 해모박이라고 하는데 그거만 뽑으면은 보통 걷고 잘 걸으시고 그러면 퇴원, 보통 간단한 현미경 강압술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한마디 고정술을 했다거나 그러면은 짧으면 5일, 6일 뭐 요 정도면 이제 퇴원이 이제 가능하신데, 근데 실밥은 언제 뽑느냐? 보통 7일째 반을 뽑고 9일째 다 뽑습니다. 실밥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 건너 하나씩 뽑고요. 7일째,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뽑습니다. 상처가 좀 안 좋거나 예전에 수술을 한번 받으셨던 분이라서 좀 오래 좀 유지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7일, 9일이 아니라 9일, 11일, 때에 따라서는 11일, 13일까지 두는 경우도 있는데, 실밥을 또 너무 오래 둔다고 좋진 않아요. 실밥을 오래 두면 그 실밥 자체가 또 염증이나 이런 거에 또 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딱 결정해 드릴 겁니다. 며칠째 가까운 의원에 가셔서 뽑으셔라. 의원은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외과 계열 의원이 좋겠죠.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보조기 얼마나 차야 되느냐. 보통 4주, 한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골절이 있거나 뼈가 너무 약하신 분들은 2달, 3달까지 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근육량이 너무 없으신 분들, 허리가 너무 굽으신 분들, 원래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오래 차는 경우가 있는데, 보조기도 마찬가지. 실밥처럼 보조기도 너무 오래 차면 좋지가 않다. 이거 골절 있는데 기부스 했을 때 한 2, 3주만 기부스하고 풀러도 이 팔 차이, 굵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근육이라는 게 사용을 안 하면은 무조건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허리가 몸통이다 보니까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이거 한 달, 2달 차잖아요. 허리를 잡아주는 코어 근육들이 다 빠져요. 너무 오래 차면 좋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기를 풀른 직후부터는 그때부터 치료가 진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워서 하는 코어 운동들을 진짜 열심히 하시지 않으시면은 조기에 또 이제 불안정해지거나 다른 마디가 또 안 좋아지거나 이럴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조기 차는 기간 동안은 걷기 운동만 하시고 좀 이렇게 잘 안정하시고 상처 안 물도록 잘 지내시다가, 보조기 풀르면 그때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이 건강한 허리를 만들겠노라 딱 결심을 하고 이제 운동을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기는 막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막 꽉 졸라매시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트위스팅, 비틀거나 굽히거나 이런 걸 하지 않을 정도의 그 제재만 가할 수 있도록 적당히 타이트하게 하시면 되고, 너무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하면 소화도 안 되고 가스 차고 뭐 안 좋아요. 그래서 적당히 타이트하게 차시면 됩니다. 또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제 앉거나 서거나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걷기 운동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토탈 다 합쳐서 걷는 시간이 한 번 걸을 때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그리고 그걸 나눠서 걸어서 1시간 정도 걸으시면 되는데, 지금 한 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술 직후에 한 달. 좀 더 걸으신다면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걸으셔도 돼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막 진땀 나도록 걸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활동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인이, 환자분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본인 몸을 읽으셔야 돼요. 본인이 상태가 어떤지, 평소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해왔으며 본인의 근육량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걸으시되 조금은 벅찰 정도로, 너무 벅차게 시간을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요 정도면 충분히 걸었다 하시는데, 보통 이제 1시간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퇴원할 때 안정하세요 어렴풋이 그냥 간호사가 한번 던진 말, 의사가 한번 드린 말에 나 안정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왔는데 막 휠체어 타고 오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안정하라 그러셔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 누워만 지냈다가 오셨더니 그거 안 되죠. 절대 안 돼. 운동하셔야 돼. 날씨 좋으면 밖에 나가도 걸으시고 그러려고 퇴원시켜 드리는 건데, 병원은 복도 아무리
백날 왔다 갔다 해도 운동장 한 바퀴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기 보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가셔서는 걷기 운동 하시는 거예요. 가슴 펴고. 근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 유모차를 끌거나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걷기 운동 하시는 경우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가능한 한 가슴을 펴고 자세를 아주 건방진 자세로 해서 가슴을 펴고 이렇게 걷는 연습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닥에 앉아도 되는지 여쭤보시는데 바닥에 앉는 건 하지 마십시오. 한 달 동안 하지 마세요. 어디 식사를 했어. 수술하나 고생했다. 같이 한번 식사나 하자. 근데 식당에 그 식당 예약했다. 그 식당 가봤더니 알고 봤더니 바닥에 앉는데 아예 가지 마세요. 미리 알아보시고 또 수술하신 분에 대한 또 배려입니다. 그럼 바닥에 앉는 거 언제까지 안 앉아야 돼요? 주치의로서는 평생이요라는 말이 입 밖에서 막 나오고 싶어. 왜냐면은 안 좋아. 무조건 안 좋아. 수술까지 받으신 분들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바닥에 앉는 그런 문화는 아예 이제 멀어져야 된다. 어쩌다 어쩔 수 없이 앉아야 되는 상황이 뭐 있다면은 1시간 이상 앉으면 절대 안 좋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앉는 건 절대 앉지 마시고 그렇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목욕을 언제 할 수 있느냐? 보통 수술 직후에는 탕에 들어가거나 찜질, 전기 장판 이런 거 허리 쪽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는 이제 열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찜질이나 탕은 한 달 정도 지나서 완전히 상처가 이제 아물고 문제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때 이제 하시면 됩니다. 물리치료 받아도 되느냐? 허벅지라던가 엉덩이, 종아리 쪽 이런 데는 가까운 의원에서 물리치료 받으셔도 돼요. 근데 허리 쪽은 어차피 그쪽에서도 수술 받았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예요. 허리는 지금 터치하면 안 되고 상처가 아무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허리에도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이제 크라이오라고 있습니다. 시원한 이제 어떤 증기 같은 걸로 이제 에어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허리엔 열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거의 부어 있고 수술하면 좀 붓잖아요. 안쪽으로 멍도 들고 이런 것들을 증상을 가라앉혀 주는 그런 장비들이 있다면은 그걸 해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절개 부위의 그 주변만 하는 거지 이 수술의 이 부위 자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셔도 돼요. 하지만 수술 부위를 뭐 한다거나 특히 수술 부위를 도수 거기를 문지른다거나 아니면 뭐 위로 눌러서 물리적으로 누른다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병원 내에서 하는 물리치료를 하신다면 주치의와 치료사들과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기관 있잖아요. 뭐 마사지실이나 접고론이나 수술 직후에 그런 데 안 가실 것 같죠? 우리 환자분들 중에 또 가시는 분들도 계셔 또. 거기서 또 잘못 눌러서 또 안 좋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실밥을 다 뽑게 되면은 물은 언제 닿았느냐 한 3, 4일 정도 지나서 물 닿으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샤워를 합니다. 서서 샤워를 하는데 실밥을 다 뽑았다 하더라도 거기 찌꺼기나 이런 딱지들이 좀 져 있어요. 거기를 벅벅 문지르실 리는 없겠죠? 네, 당연히 문지르시면 안 되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좀 몇 번 씻겨 내려가면 딱지는 떨어지게 돼 있고 비누도 이제 흐르는 비누에 이렇게 주변만 이렇게 하는 거고 몇 번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아세요. 아 여기가 이제 아물구나 딱지도 거의 떨어졌구나. 그때는 이제 거기도 비누 칠해도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한 달은 좀 이렇게 수술 부위 그쪽은 실밥 다 뽑은 다음에 3, 4일 지나서 물을 닿는데 대충 닦아라. 그 부위는 깨끗이 한다고 벅벅벅 막 닦고 이러시면 오히려 안 좋다 상처에. 근데 상처를 봤을 때 뭔가 이 상처가 이상한데 다시 한 달 뒤에 오라 그랬는데 다시 좀 병원 빨리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기준들. 첫 번째 상처에서 진물이 난다. 당연히 병원 가셔야 되겠죠. 이거는 지체할 게 아니에요. 그날로 바로 가셔야 돼요. 그 진물이 난다는 그 루트를 타고 피부에 있는 균이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날로 가셔야 돼요. 진물이 난다. 두 번째는 상처가 부었다. 원래 꼬맬 때 절개한 다음에 딱 이렇게 꼬매지 않고 이렇게 올려서 꼬맵니다. 그래서 약간 부풀어 오를 수는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오른 것 같고 뭐 눌러봤더니 이렇게 꿀렁꿀렁 뭐가 고인 게 느껴지고 이러면은 요거는 이제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꿀렁꿀렁 뭐가 고인다고 해서 이거를 물이 고였네? 가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어떤 의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물은 고이면 뽑아야 된다고 해서 주사기를 갖다가 꼽아서 뽑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집도의 판단하에 뽑은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수술하지 않으신 분이 예전에도 그렇게 치료해서 좀 잘 된 경우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이거는 수술 부위고 안쪽이 아직 아물진 않아서 균이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바늘을 해서 뽑는다 하더라도 그 바늘을 통해서 오히려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가 이상한 거는 동네 의원을 가시기보다는 수술한 병원을 가시는 게 좋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물 나거나 상처가 붓거나 아니면 붓고 이제 열감이 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염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는 반드시 원래 수술받았던 집도의를 빨리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현미경 수술이든 허리 고정술이든 말이죠. 처음에 수술 직후에는 보조기를 다 잘들 차세요. 근데 수술이 잘 됐으니까 좀 빨리 아물고 덜 아프신 거겠죠? 근데 1, 2주 정도 지나서 집에 계시다가는 안 차 자꾸. 그냥 차나 안 차나 뭐 그렇게 허리 많이 아프지도 않고 누워있을 때는 안 차셔도 돼요. 아니면 살짝 헐겁게 놓는다거나 아예 누워있을 때는 그냥 옆으로 누우시거나 똑바로 누워서 안 차셔도 됩니다. 누워서 허리를 비트는 일만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옆으로 돌아 누울 때는 통나무 그러듯이 하체와 상체가 같이 이렇게 돌아 놓고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인데 화장실 가고 이럴 때 그때마다 차야 되니까 귀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안 차시고 그러신 경우인데 절대 안 됩니다. 조기재발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그 안쪽이 아물지 않았는데 자꾸 이런 움직임을 주면은 남아있는 물렁뼈가 또 밀려나오거나 하는 조기재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귀찮아도 짧은 시간이라도 잠깐 일어나 앉는다 하더라도 한 달은 무조건 철저하게 보조기 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빨리 낫고 잘 낫습니다. 이런 지금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익히시고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